지폐 속 그 얼굴, 진짜 세종대왕일까요? 여러분, 혹시만 원짜리 지폐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는 품위 있는 수염과 인자한 눈빛을 가진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쌍꺼풀이 진한 그윽한 눈매, 오뚝한 콧날, 단정한 입술. 우리는 이 얼굴을 세종대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굴은 실제 세종대왕의 얼굴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 한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얼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화가가 친일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종대왕의 얼굴을 자기 자신의 얼굴과 비슷하게 그렸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위대한 세종대왕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폐를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세종대왕의 얼굴을 찾아가는 역사 탐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세종대왕의 진짜 얼굴을 모르게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얼굴을 그린 매우 중요한 그림이었지요. 어진을 그리는 일은 국가적 대사였습니다. 최고의 화가들이 모여서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쳐 정성껏 그렸습니다. 세종대왕의 어진도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세종이 재위하던 시절에 직접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귀중한 어진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1636년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많은 문화재가 불타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어진도 그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가던 중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종대왕의 원본 어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글을 만들어주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의 얼굴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없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그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70년대의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표준영정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표준영정이란 무엇일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인물의 초상화를 말합니다. 어진이나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은 위인들의 얼굴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린 뒤 이것을 표준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영정은 교과서에도 실리고 동상을 만들 때도 사용되고 지폐에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 모든 사람이 그 얼굴을 그 위인의 얼굴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세종대왕의 표준영정은 197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린 사람은 운보 김기창이라는 화가였습니다. 당시 한국 화단에서 명망이 높던 동양화가였지요. 김기창은 여러 역사 자료를 참고하여 세종대왕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려진 초상화가 바로 우리가 지금 10,000원짜리 지폐에서 보는 그 얼굴입니다. 품격 있고 인자한 얼굴, 계란형의 갸름한 윤곽, 진한 쌍꺼풀과 그윽한 눈빛, 단정한 수염, 참으로 성군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김기창 화백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김기창은 1913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 총독부 토지관리국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김기창 자신도 1930년부터 친일화가로 알려진 김은호의 문화생으로 들어갔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총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친일인명 사전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예술 활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예술가로 활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전람회에 참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품을 발표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여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킨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하필이면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 자체가 씁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김기창이 세종대왕의 얼굴을 자기 자신의 얼굴과 비슷하게 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김기창의 사진과 세종대왕 표준형정을 비교해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윤곽,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었죠. 물론 김기창 본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퍼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역사적 고증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세종대왕이 정말 저런 얼굴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의 외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세종대왕은 비만이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태종실록을 보면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종이 뚱뚱하니 함께 사냥을 나가야겠다. 아버지가 아들의 비만을 걱정하며 운동을 시키려 한 것이지요. 둘째, 세종대왕은 고기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는 밥상에 고기 반찬이 항상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태종이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주상이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못하니 내가 죽은 후 상중에도 고기를 들게 하라. 셋째, 세종대왕은 여러 성인병을 앓았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년에는 시력을 거의 잃었는데 이것도 당뇨병, 합병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세종대왕은 체격이 크고 살이 많이 찐 비만 체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표준형정의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갸름한 계란형 얼굴에 날씬해 보입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짜 세종대왕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사학자들과 미술사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세종대왕 본인의 어진은 사라졌지만 세종대왕의 가족들 중에는 어진이나 초상화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참고하면 세종대왕의 얼굴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누구누구의 초상화가 남아있을까요? 첫째, 할아버지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습니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왕이니 어진이 매우 중요하게 보관되었고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둘째, 큰아버지인 이간대군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셋째, 고모인 경신공주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넷째, 형인 효령대군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대왕 삼형제의 얼굴이 무척 닮았다. 다섯째, 둘째 아들인 세조의 어진 밑그림이 있습니다. 선원모략이라는 책에는 세조의 안면과 수염이 아버지인 세종과 많이 닮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5사람의 초상화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얼굴이 넓고 둥글널적했습니다. 목이 굵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형적인 북방계 얼굴 특징이었지요. 조선 초기 이씨 왕가는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한 것이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효령대군의 초상화를 보면 얼굴이 상당히 둥글고 통통합니다. 세조의 어진 밑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둥글널적하고 부드러우며 순한 인상입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정말로 형 효령대군, 아들 세조와 닮았다면 세종대왕의 얼굴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종실록에는 세종대왕의 외모를 직접 묘사한 기록도 있습니다. 얼굴은 넓고 키가 크며
눈은 작고 눈썹이 짙으며 입술이 좁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세종대왕은 얼굴이 넓고 둥글널쩍하며 귀가 크고 눈은 작고 눈썹이 짙고 입술이 좁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격이 크고 비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형정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2005년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 교수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종대왕의 얼굴을 새롭게 그렸습니다. 효령대군과 세조의 초상화를 참고하여 복원한 것이지요.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표준형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넓고 둥글며 목이 굵고 전체적으로 후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얼굴이 오히려 더 진짜 같다고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얼굴에서 백성을 사랑했던 인자한 성군의 모습이 더 잘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세종대왕의 얼굴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2025년 5월 세종대왕 직계 21대 손인 이준황손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적 고증을 거쳐 세종대왕의 어진을 새롭게 재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진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태조 이성계, 이간대군, 효령대군, 경신공주, 세조 등 5명의 친족 초상화와 세종실록에 기재된 외모 묘사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4단계로 나누어 그렸다는 것입니다. 충녕대군 시절의 젊은 모습, 즉위 초기, 재위 중반, 재위 후반까지 각각의 시기에 맞춰 복원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고증을 했습니다. 기존 표준형정은 세종대왕이 항상 붉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붉은 골룡포는 세종 말년 마지막 6년 동안만 입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청룡포를 입었지요. 이렇게 고증을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어진은 기존 표준형정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이 더 넓고 체격이 더 크고 전체적으로 후덕한 인상이었습니다. 이준황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존 어진이 친일 화가의 자화상 논란까지 겹쳐 역사성과 실제감을 잃었습니다. 과학적 고증을 거친 새로운 어진이 국민들에게 보다 진정한 세종대왕의 이미지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세종대왕 동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은 홍익대학교 김영원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김영원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표준형정을 참고했지만 애민정신을 담아내기에 부족했습니다. 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한 방송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종황제의 손자인 황손 이석이 출연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광화문 동상은 효령대군의 초상화와 저의 얼굴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발언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황손 이석의 말은 과장이 섞여 있다는 평가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화문 동상도 실제 세종대왕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세종대왕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유골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기술로는 두개골만 있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법의학에서 사용하는 얼굴 복원 기술이지요. 두개골의 형태를 3D 스캔하고 근육과 피부의 두께를 계산하여 얼굴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능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영능입니다. 소헌왕후와 함께 합장되어 있지요. 만약 이 능을 발굴하여 세종대왕의 두개골을 조사할 수 있다면 정확한 얼굴 복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릉을 함부로 발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릉은 문화재이자 선조의 무덤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게다가 세종대왕의 능은 한 번 이장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 내곡동에 있었는데 1469년 예종 때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주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골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세종대왕의 두개골을 통한 얼굴 복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히 세종대왕의 진짜 얼굴을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정확한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대왕의 언행과 업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읽다 보면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여 한글을 만든 마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하려던 노력, 공정한 법을 만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던 의지, 국방을 튼튼히 하여 나라를 지키려던 결단, 이 모든 것이 진짜 세종대왕의 모습입니다. 얼굴의 생김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대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갸름한 얼굴이었을 수도 있고 둥근 얼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날씬했을 수도 있고 뚱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불쌍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이 과학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장영실과 함께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어 백성의 삶을 편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이 땅을 넓혔다는 사실입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하여 오늘날 우리 국토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세종대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형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세종대왕을 기리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상상으로 그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정확한 고증을 거쳐 더 나은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AI 복원 어진처럼 과학기술의 발전과 역사 연구의 진전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진짜 세종대왕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종대왕의 진짜 얼굴에 가까운 복원이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종대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세종대왕의 외모가 어땠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의 마음입니다. 세종대왕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원래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맏형인 양녕대군이 세자였지요. 하지만 양녕대군이 폐세자되면서 셋째인 충녕군, 즉 세종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아버지 태종이 걱정할 정도였지요. 세종은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밤낮 없이 정사를 돌보고 신하들과 학문을 토론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많이 해쳤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 편식 등이 겹쳐서 각종 성인병에 시달렸지요.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혹사했을까요?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중국 글자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까? 하지만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 글자를 만든다.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짓는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역법을 연구하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재기 위해 치구기를 만들고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을 정비한 것도 그랬습니다. 공정한 법을 만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노비의 권리도 보호하려 노력했지요. 이것이 세종대왕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음에만 원짜리 지폐를 보실 때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실제 세종대왕과 얼마나 닮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폐를 볼 때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동상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상이 정확한 고증을 거친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상 앞에 서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태도. 이것이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종대왕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집회를 볼 때마다, 광화문을 지나갈 때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의 진짜 얼굴에 대한 궁금증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